여러분, 이번 주 수업은 11장 상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액체, 전기, 액체, 고체, 고체, 기체 여러 가지 어떤 관련된 용어라든지 어떤 그런 현상 상변화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11장 보면 이제 결정 구조라든지 요 교재에 보면 뭐 구삭기, 체조밀 쌓임, 배수, 뭐 육방 체조밀 쌓임 구조, 결정에 의한 X선 해절, 결정의 행태, 이용 결정, 공유 결정 등등 뭐 여러분들께서 알면 더 좋겠지만은 지금 현재 뭐 좀 이제 시험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어떤 일반 화학의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 뭐 이 정도는 알면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내용의 인들인데요. 실제 이 내용들, 특히 결정 구조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단위 세포라든지 결정질 고체, 비결정질 고체 이런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정말로 아주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전문적인 어떤 그런 재료 과학에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 생활에 어떤 공부에 과연 영향을 좀 줄까. 차라리 이 시간을 좀 더 세이빙을 해서 다른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는 좀 스킵을 할 거예요. 뭐 이 책자 보면 475페이지 보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러는데 상식이죠. 어찌 보면 화학의 어떤 그 지식에 기반을 둔 상식인데 왜 얼음은 왜 위에서 얼까요? 똑같은 물인데 그죠? 밑에서 얼기 시작해갖고 모든 고기들을 다 얼음에 그다 가지고 쉽게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는데 그죠? 밑에서 바닥부터 얼어온다면 물이 얼어온다면 그죠? 밑에 고기들을 다 얼려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때 잡아내면 좋은데 그죠? 그런데 얼음을 위에서부터 얼잖아요. 그죠? 이런 걸 한 번씩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궁금한 게 따지면 많다. 그죠? 왜 얼음을 우리가 미끌름에 해갖고 자빠질까? 왜 그렇게 자빠질까? 물은 왜 위에서부터 얼까? 같은 물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이 책의 내용이 재밌는 게 많아요. 상당히 재밌는 경우가 많은데, 요 읽어보면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실 건데, 일종의 이제 얼음과 두 상에 있었어의 그 밀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피는 밀도는 부피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부피가 크거나 또는 부피가 작거나면은 또 똑같은 그 무게라 할지라도 그 부피가 틀리지면은 아무래도 밀도가 틀려지겠죠. 그런 걸 한번 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여기 보면 이제 물 전체 온도가 뭐 4도 될 때까지 계속 안에서 대류 운동이 벌어지는데 똑같이 물의 그 온도가 평행이 되는 거죠. 위나 아래나. 그래서 계속 평행되다가 그 온도가 위에서부터 이제 아무래도 바깥 온도하고 닿을 거니까 그죠? 온도 차이가 밑에하고 위하고 틀리겠다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밀도 차이도 생기진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밀도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얼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그 아이스 같은 거 얼음이 둥둥 뜨잖아요. 그죠? 밀도가 낮다는 거죠. 밑에 물보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오늘은 상변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상변화는 일단 첫 번째 교재에 의하면 아무튼 여러분 여기 다시 또 그다음 가기 전에 공유 결정이라는 것도 있고 뭐 금속 결정, 이온 결정, 그리고 분자 결정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읽어나 보세요. 너무 막 간까지 마시고 이런 재밌는 사실도 있네 뭐 이런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변화 11장 8에서 상변화는 첫 번째 이제 액체와 전기 평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우리가 뭐 신문을 한번 간혹 과학용 보면 전기압이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전기압이라는 소리가 전기압이 낮다, 높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무튼 이 상변화는 지난번에도 공부를 좀 하긴 했는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거기에 관련된 단어를 전문적 용어라든지 또 어떤 그런 원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요, 상변화는 어떤 분자들이 운동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뭐 어떤 기체라는 계, 액체라는 계, 고체라는 어떤 계 안에서 어떤 행태로든지 간에 분자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어떤 에너지가 가해지거나 또는 에너지가 없어지거나 거기에 따라서 어떤 상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어요. 즉 그 안에 있는 분자들의 어떤 질서의 변화에 의해서 어떤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 변화를 우리가 상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전체적인 개념은 일단 고체상 분자에서 질소도가 가장 크고요. 기체상 분자가 아무래도 물질소가 가장 높겠죠. 뭐 자유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너지 변화와 분자 질서의 증가 또는 감소 사이의 관계를 기억하고 있으면 이러한 어떤 물리적 변화라든지 이 상변화의 본질을 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액체 전기 평행에서는 여기 보다시피 몰 정발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액체 1몰을 기하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인데요. 킬로줄로 정의합니다. 킬로줄로 주로 많이 정의합니다. 킬로줄요. 그리고 즉 얼마만큼 이렇게 분자 간에 서로 간에 밀착해서 붙어지가 있느냐. 그 액체가 어떤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물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분 좋아하시는 대부분 좋아하실 것 같다. 알코올 같은 거, 소주라든지 뭐 휘발유라든지 뭐 여러 많은 액체도 바닷물이라든지 심지어 뭐 아무튼 여러 가지의 액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액체 각각 액체의 일몰을 기하시키는데 즉 그 서로 간에 당기는 힘이 서로 틀리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분자 간에 서로 당기는 힘의 세기를 척도로 사용한다 이건데요. 여기 아무튼 저기 액체 쪽에 있는 거는 그죠? 기체처럼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활발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액체는 이제 기체보다 이제 조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자들 간의 충동결이 기체들보다 훨씬 더 높겠죠. 그죠? 아무래도 기체보다 덜 자유로우니까 더 가깝게 존재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무래도 자기들끼리 부딪히는 일이 더 많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충돌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서로 간에 어떤 액체 표면 사이에서 서로 붙어서 서로 다시 떨어지지 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에너지를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 액체로부터 자기들 표면들이 해갖고 나 이제 더 이상 네 주위에 가깝게 있고 싶지 않아.
어떤 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난 갈래 어디 다른 데로. 그래서 어떤 충분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어디 날아가 버리는 다른 어떤 일정한 상황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버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정발이라 하죠. 뭐 두 가지 영어로는 기아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로는 이제 두 가지 표현입니다. evaporation하고 vaporization이라고 하는데요. 즉 두 가지 다 액체가 충분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체로 전이되는 우리가 전문용어로는 이제 액체가 기체로 전이되는 과정을 말한다. 그럼 정발은 온도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 한번 봅시다. 그림 보면 이 빨간 선이 온도의 변화예요. 온도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분자수도 증가됩니다. 그죠? 분자수가 아무래도 많은 어떤 그 운동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운동 에너지는 적어지고 뭐라고 할 때나 응축이라는 어떤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은 응축이라는 현상, 기체 상태로 있던 것들이 이제 액체 서로 충돌해서 서로 간의 힘에 의해서 포획이 되는 과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상태, 액체상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분포 곡선을 이 온도에 관련해서 운동 에너지와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주로 다 측정에 의해서 실험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몰 정발열이, 그러니까 이 얼마만큼 서로 간의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보면 요렇게 11의 6 같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각각의 정발열, 몰 정발열이 이렇게 킬로줄을요, 1몰당 킬로줄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물 같은 것이 라든지 수은 같은 거라든지 같은 액체라도 수은 같은 것도 액체로 했을 때 다른 어떤 알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정발열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피해를 한다는 이야기고, 뭐 이런 거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끓는 점, 보일링 포인트, 액체의 전기의 외부의 압력과 같아지는 온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1기압에서 주로 하잖아요. 그죠? 1기압에 같아지는 그런 온도입니다. 즉, 물 같은 경우는 100도죠. 그죠? 끓는 점이. 여기, 그죠? 각각의 비등점, 우리가 말하는 비등점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에탄올 같은 경우는 78.3만 되면 1 압력하고 같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리고 메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64가 돼야 끓는 시작합니다. 자, 1아톰, 이 지구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끓는 점은 외부 압력 1기압이라는 이 여기에 방점을 찍어 주셔야 돼요. 1기압일 때 그 액체가 끓는다. 그럴 때는 우리가 노멀 보일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기압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액체 상태는 어떠한 이 액체는 어떤 기체보다는 더 좁은 공간 내에서 끈이 없는 운동을 하고 있고, 따라서 충전율이 기체보다 높은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액체의 전기압을 측정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이게 이 한 유리통 안에 이렇게 관을 연결해서 수은줄 이렇게 넣어 놓고, 한쪽은 완전히 처음에는 완전히 어느 액체예요. 완전히 어느 액체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상태는 완전히 빈 공간인데, 시간에 따라서 온도, 어떤 특정한 온도에 가만히 놔두면 서서히 액체에서 녹기 시작하면서 분자들이 이 빈 공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정발이 일어나는 거죠. 초기에는 액체가 얼어 있으므로 전기상의 분자가 없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가열을 하다면 이제 온도가 1기압에서 이렇게 온도를 하다 보면 액체를 에너지를 주게 되면 정발이 되겠죠. 그러면 이 떠나가는 분자수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이 안에 꽉 찼는 것이 다시 또 액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완전히 평행이 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이 압을 잽니다. 이 상태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해서 액체의 평행 전기압이라고 하는데요. 즉 액체가 기하를 시작할 때 기체 분자는 전기압을 가지기 시작한다. 자, 그리고 평행 전기압을 측정을 계속해서 U자가 안에 압력계가 요 옆에 있는 거 요거요. 그래서 초기 한쪽으로만 즉 빈 공간으로만 분자가 운동이 되고 분자의 농도가 증가하면 몇몇 분자가 응축되어 다시 액체상으로 돌아가는 상태이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액체 분자 간의 힘에 의해서 분자가 포획되는 현상입니다. 이게. 알겠죠? 그리고 더 많은 분자 농도가 더 많은 분자 농도가 많으면 결과적으로 이거 더 많으면 더 응축이 되어서 더 서로 간에 힘이 뭉쳐져서 떨어질 수 없으니까 응축이 되어서 다시 떨어지는 이 상태. 이거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이제 동적 평행이라는데 이러한 이제 동적 평행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평행 전기압에 도달했다. 우리가 길게 요즘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전기압에 도달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주어진 온도에서 그 액체의 최대 전기압을 평행 전기압이라 하고 온도가 일정하고 그래 되면 그 값도 일정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인계 온도와 인계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러면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체를 액화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온도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압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LNG 선이라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 카타르인가 그 나라에 그 LNG 선 100대를 수주받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데요. 그 LNG를 원래 가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것은 도시 가스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스 상태로 돌아오려면은 얼마나 큰 부피의 배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급적 액체를 만들어서 좀 아무래도 더 작게 부피를 하도록 하는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한 60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저 LNG가 기체로 있을 때와 액체로 있을 때 그때 그 차이점이 거의 600배 정도 차이니까 600배로 줄여주는 거예요. 그때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인계 온도와 인계 압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이너스 100 몇십 도까지 온도를 낮춰줘야 액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컨덴세이션을 하기 위해서 온도를 이제 온도를 냉각시킨다는 말은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감소시킨다는 다른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응축을 시켜서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물론 압력도 사용을 합니다. 압력도 사용해서 가급적이면 평균 거리를 줄여주면은 그 높은 압력을 줘서 더 줄여주면은 아무래도 자기들끼리 더 쉽게 당겨주는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그걸 상호 인력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서로 붙들려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인계 온도와 인계 압력 이 두 가지를 적당한 최적의 상태에서 그 사용되는 재질이 있겠죠. 어떤 특수한 철이라든지 계통의 어떤 용기를 쓰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모든 걸 다 고려를 해서 이제 한국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쓰는 거는 이제 다시 그거는 압력과 온도를 우리가 대기압으로 즉 전기압으로 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가스가 다시 되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나중에도 한번 보겠지만 드라이 아이스 아시죠?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계 온도 같은 경우는 이 온도 이상에서는 아무리 압력을 가하더라도 기체가 될 수 없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어떤 물질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가 인계 온도입니다. 여러분 잘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서 상상을 했어요. 이 어떤 액체가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죠. 물 같은 경우에는 100이죠. 그죠? 더 이상 되면 액체로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제가 공부를 하다 여러분 거 쓰다 보니까 이건 좀 이따 다시 이거 다 보일 거예요. 한번 내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교과서 그림 11-37하고 여기 있으니까 좀 이따 그 다른 슬라이드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인계압력 같은 경우에는 인계온도에서 액화를 시키기 위해서 가해주는 최소의 압력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압력도 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가장 그러다면 또 온도를 또 바꿔서 여기 서로 간에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온도를 높여주면 아무래도 압력을 더 가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압력을 뭐 덜해주면 온도를 더 낮춰준다든지 그런 어떤 서로 간의 상호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SF 같은 경우인데요. 이게 6플로리나 항 같은 경우인데, 이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인계온도와 이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액체로 있다가 완전 기체로 나타나지 않다가 다시 기체화됐다가 완전히 다시 고체화가 되는 어떤 그런 마지막으로 이제 액체가 되는 다시 액체로 되는, 여기 보면 이제 응축이 되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 C 같은 경우 바로 이제 임대 온도 이하에서는 투명한 액체상으로 보입니다. 이게 1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계온도 이상에서는 액체상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인계온도 이상에서는 그 인계온도 이하에서는 서서히 이제 냉각이 돼 가지고 응축되는 것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액체상이 다시 나타나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물질들의 인계온도 및 인계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면 몇 가지 물질의 인계온도 및 인계압력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다이에틸 같은 경우, 물 같은 경우 이게 다 인계온도입니다. 인계온도와 인계압력입니다. 그래서 액체로 유지할 수 있는 또는 그 상태, 그 어떤 압력, 거기에 따른 압력, 온도와 압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액체와 고체의 평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상에서 액체상을 거쳐 기체상까지 나타내는 물질의 가열 곡선이 요 곡선이 되겠습니다. 기울기는 물질의 비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여기 보면 저기 고체가 있죠. 여기 보세요. 어느 정도 기울기가 유지된다, 그죠? 그 다음에 녹아서 바로 액체가 되는 게고, 어느 평행 어떤 상형태의 두 개가 지금 이제 동적 평행이 이루어진다, 그죠? 그 다음에 계속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이제 액체로 완전히 된 상태에서 이러한 기울기가 형성되고, 이 온도에서 또 계속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죠? 시간은 지나가고 그 상태에서 또 하나의 동적 평행 상태의 전기가 되다가 혼재되는 상태죠, 그죠? 그 다음에 D에서 완전한 전기 상태, 베이퍼라이징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 기울기가 있잖아요. 기울기가 얼마만큼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느슨하게 올라가느냐, 이런 것은 각각의 그 물질의 속성, 캐릭터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 캐릭터는 우리가 다른 말로 그 물질의 비열이라고 하죠. 비열은 스페시픽 히트라고 하는데요. 이 비열을 우리가 각각의 물질이 가지는 모든 물질은 각각 서로 다른 그런 비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 어떤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데 드는 열량은 물질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1g의 물을 1도씨 올리는데 드는 열량은 1칼로리고 1g의 구리를 1도씨 올리는 열량은 0.0924 칼로리다. 예를 들어 열전도율이 훨씬 좋겠죠, 그죠? 구리가. 그래서 더 작은 칼로리만 요구되는 겁니다. 이는
물질이 갖는 고유한 특성 중의 하나이다. 비열은 이렇게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비열은 이렇게 계산하고요. 우리 이제 각각 이 물질에 대해서 원래는 다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이 공식에 의해서 측정이 되고 계산이 된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고, 알코올, 알루미늄, 유리, 철, 구리, 은, 금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게, 비열이 낮은 게 금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의 비열은, 그래서 물질을 이렇게 어떨 때는 찾아낼 때 이게 물질이 어떤 거지 이럴 때 비열을 통해서 비열에 의한 계산에 의해서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몰 용융열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용융열은 뭐 이미 알겠지만은 퓨전 즉 파괴 완전히 이제 그 분리가 되는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즉 고체 1몰을 녹이는데 필요한 에너지이다. 일반적으로 몰 용융열이 몰 정말보다 적습니다. 한번 볼까요? 왜 적을까요? 용융열이 보다 몰 정말이 물 같은 경우는 6.1kJ 밖에 안 나오네요. 그러면 몰 정말열은 얼마나 한번 볼까요? 몰 정말열은 물은 40. 그러니까 많이 차이 난다. 그죠? 한 10배 가까이 차이 나네. 그죠? 자, 그러면 이 같은 이유는 뭐냐? 아무래도 이 정발되게끔 이렇게 서로 간에 완전히 떨어져야 될 것을 하는 것을 아무래도 있는 것이 그걸 완전히 계속 떨어지게끔 멀리 떨어지게 있게끔 하는 것이 아무래도 열량이 더 많이 들겠죠. 그죠? 가까이 밀집되어 있는 고체 같은 것이 에 있는 분자들을 그 고체에 있는 분자들을 이렇게 용융한다는 것, 즉 재배열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저 멀리 떨어지가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계속 그 어떤 떨어지게끔 하기 위한 어떤 그걸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가깝게 있는 분자들이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좀 더 적게 열량이 들겠죠. 그래서 몰 용융열이 몰 정말열보다 적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이에틸 에틸이 있고 물이 있고 메틴이 있고 벤젠, 수온, 알곤, 에탄올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 이런 거 암기할 필요 없고 이 정도 원리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몰 용융열이라는 게 있는데 몰 용융열은 고체 1몰을 녹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다. 그리고 몰 정말열은 보다는 적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분자들이 가까이 있는 거를 어떻게 재배열시키는 것보다 몰 정발열이가 기하대가 있는 걸 계속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만큼 그 인력을 인력을 서로 간에 작용하지 않게끔 하는 열량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제 고체하고 전기인데요. 이거는 고체에서 전기의 편이 바로 고체에서 전기로 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요린 같은 경우인데요. 아무튼 여기 이제 헬스 법칙이 하나 따르는데요. 고체 1몰을 기체로 바로 정화시키는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이거를 몰 승하열이라고 해요. 승하열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 곰곰이 집에서 한번 시간 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헬스의 법칙은 몰 승하열은 몰 윤량량과 합각 몰 용융열과 몰 정발열의 합이라고 하는데요. 승하열이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체에서 전기로 직접 가지만 그 단계가 원래 우리가 감안을 한다는 거죠. 액체로 가는 그 열량과 액체에서 기체로 간다는 열량과 그 두 개의 합이 바로 이 헬스의 법칙이 되겠다. 즉 아무리 뭐 고체에서 전기로 가더라도 그 결과는 이렇게 하나의 그 순수 그 갱류에 관계없이 동일하다는 이 하는 것이 헬스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물질의 상변화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기와 평행에 있는 요들이고, 지금 뭐 사진에, 우리 교재에 있는 그런 거고, 성화는 바로 가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액체, 기체를 같은데, 용해와 정발을 합친 거다. 그죠? 그 반대로 응축하고 응고되는 것도 두 개, 응고열, 응축열이 있을 것이고, 합친 것이 고체로 되는 것이고, 그냥 석출이 되는 것도. 아무튼 이렇게 에너지, 즉, 열량은 이 두 가지, 그 경로에 관계없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상평행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상평행 그림은 우리가 지난번에 조금 봐온 것 같는데, 어떤 물질이 고체, 기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요약된 그림인데요. 이 중간에 있는 여기서 바로 삼중점이 되겠습니다. 고체와 액체의 경계선의 기울기가 음인 경우, 이렇게 음인 경우에는 얼음의 몰당 부피가 액체의 물의 부피보다 컸어. 물의 부피보다 컸어. 밀도가 물이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물의 상평행 그림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물이 더 부피가 크니까 아무래도 밀도보다 물보다 크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거를 좀 잘못 쓴 것 같는데 요 잊지 마시고, 이런 물의 밀도 관계 때문에 이러한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약간의 어떤 쉽게 표현하면 온도가 이제 0도에서 이제 얼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0.001도 그 사이에 어떤 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미세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의 기울기로 보이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이산화탄소는 여러분들 이산화탄소 액체로 본 적은 없잖아요. 주로 어떻게 보죠? 드라이 아이스로 보거나 또는 이산화탄소 기체로만 관찰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액체 상황에서는 볼 수 없는, 즉 볼 수 있려면 5.2기압까지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5.2기압에 우리를 갖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5.2에서는 불안정하니까 항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대기압에서는 고체와 기체에서만 관찰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울기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영상 자료를 보시게 되겠는데요. 스케이트 타는 사람에 의해서 얼음에 가해진 압력 때문에 녹는점이 나아지고, 압력이 있잖아요. 눌리니까 밑으로. 따라서 그 사이에 있는 어떤 막이 생기는데, 그 막이 바로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물리적으로. 이게 마찰력을 굉장히 줄여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굉장하게, 마찰력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미끄러짐을 막 쉽게 탈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책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계란 삭개하고 압력솥 이런 게 있거든요.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왜 캠핑 가가지고 산에 가갖고 계란하고 압력 살 때 빨리 물이 얼느냐 끓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아무리 압력이 낮아지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한 두 가지 전체적으로 한 10분 정도 되는 두 가지 다 합쳐서 10분 조금 넘는 건데 영어로 된 다 자료들입니다. 한번 이럴 기회에 한번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영어 공부도 좀 한번 영어 공부라기보다는 좀 익숙해지는 주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거 영어로도 이제 수업을 많이 받아야 될 것이고 하니까 이런데 한번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네요. 영상으로 보여줬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I want to talk about phase changes. There are three main phases of matter that you run into in everyday life, and these are solids, liquids, and gases. And a phase change is just what we call it when we go from one of these to another. So, for example, when we go from ice, which is solid water, and melt that and make liquid water, or when we go from steam, which is gas water, and cool it down to make liquid water. But
liquids and gases and take a look at what their molecules actually look like and how their molecules change as these compounds move between the different phases of matter. Okay? So, let's imagine that we have this huge magic microscope and that we can magnify things hundreds of trillions of times. Let's take an ice cube, which is solid water, and let's set up our magic microscope and zoom in on it and take a look at what we see. So if we could magnify a piece of ice zillions and zillions of times, this is what we'd see. This isn't a perfect representation of what it would look like, but it's pretty darn close. We'd see all these kind of Mickey Mouse looking things, and what they are is water molecules, or the actual molecules that make up the water. And each molecule has one oxygen atom and two hydrogen atoms. So that's what all these are. Now, there are a few things that I want you to notice about the structure of ice. Look at how all of these water molecules are neatly lined up, and they're very carefully arranged and organized. Okay, that's really important. We always tend to see that in solids. There's something else going on here that I can't show you because I don't have 12 or 16 hands. But if I could, I'd be showing you that each of these water molecules is jiggling around, but jiggling around just a little bit. They're kind of shifting to side, moving around like this, but not much. I'd like to make an analogy with these phases to people at a concert, okay? And the solid would be like people standing up at a concert before the music starts. They're all standing kind of shoulder to shoulder, pretty tightly packed in there, but they're not really moving much. They might be kind of shifting back and forth, but for the most part, they're pretty neatly arranged, and they're not moving much. Okay, so that's solid. I'm sick of solid now. Let's make liquid. What are we going to do to make liquid? We're going to heat up our ice. And what's going to happen is as the ice gets hotter and hotter, the molecules that make it up are going to start jiggling around more and more. It's going to be like at a concert where they kind of, maybe like the warm-up band starts playing, or they just put some music on the stereo, and people begin to move around and break free of their very rigid structure, okay? So all these guys, again, I can't show it very well, but they're going to start moving around more and more, jiggling around as they get hotter and hotter. The hotter they get, the more they jiggle, until they're moving fast enough that they break out of this really neat structure. And so what's going to happen is the solid ice is going to melt into liquid, and we call this process going from solid to liquid. This is probably not new to you, but we call this melting. And what melting looks like molecularly is these guys are moving fast enough that now they break out of this structure, and they're not so organized. They're not so neatly arranged anymore. They break out of that kind of ice cube shape, and now they make liquid water. And so as you can see, it's more disorganized. And also, I can't show this as well, but these guys are moving around much faster than they were in ice. Liquid is like maybe when the band starts really playing, and so people really start moving around, they start trading places. Some people want to get up close to the stage, other people want to move back. And so similarly, we'd see all these molecules really kind of moving around. They're jiggling, they're kind of swimming around in here and so forth. And that's what a liquid would look like. Okay? Now, let's go from liquid to gas. This is when our concert turns into a mosh pit. Okay? We go from liquid to gas, we add more heat. And every time we add more heat, the molecules move faster and faster. So these things, as it approaches a gas, are going to move faster and faster and faster. And this liquid is going to turn into a mosh pit. Okay? So what's going to happen? What I mean by that is that these things are going to be moving so fast that every once in a while, one of them is going to be moving so fast that it's able to jump right out of the liquid. And when it does so, it's going to become a gas. It's going to jump out here into the air. This is like a wild, crazy mosh pit that is moshing so hard and so fast that they can throw people out of the mosh pit, and they like fly out in the air and just fly away. So I want you to imagine this liquid getting hotter and hotter as
into the air. And as they get kicked out in the air, they fly off and start flying around all over the place, bumping into each other, bumping into the sides of whatever they're in. And now, this guy is like all gas. And as you can see, gas is totally disorganized. Solid was very organized. Liquid was not so organized, but pretty closely packed. Gas, they're all moving around real fast and they're all over the place. If there's nothing holding these gas particles in, holding these water molecules, they're just going to float all over the place. They're just going to fly away. And so the process is going from liquid to gas, which we just saw, is called vaporization. Okay, so now we have all this gas vapor. Let's now go in the other direction. What we want to do now is we want to take this hot gas and we want to slow down these molecules so they'll come back together. So what we're going to do is we're going to pull heat out of the gas. And when we pull heat out of the gas, it's going to slow down the molecules. And so they're not going to have as much speed to be flying around here anymore. And some of them, maybe we make this container there really cold, so when they hit it, they'll lose energy, they'll get cooler, and then they're going to come back here, and as they hit this cold container, they're going to start moving much more slowly, and the gas is going to become a liquid again. And this movement from gas to liquid we call condensation. So now we've gone from gas to liquid, and these guys are still kind of moving around, but not as much when they were crazy flying around gases. Okay? And so it's like now our mosh pit has settled down, maybe the music's turned down a little bit, and now these guys are just kind of grooving away, and they're not moving as fast. The last thing that I want to do is I want to take this liquid and make it a solid, and we call this the process of freezing. I'm going to suck out more of the heat. I'm going to make it colder and colder, and these guys are going to move slower and slower and slower until what happens is they form a very organized structure, just like they did at the beginning. And it's going to look kind of something like this. And here they are, all really nicely organized and nicely packed, not moving much at all, and just sitting there as a solid. So that's how we go from solid to liquid to gas and back again. And what it's important to keep in mind is when we're going in this direction from solid to gas, we add heat. We make it hotter and hotter. And as we go from gas down here to solid, we remove heat. We suck out the heat and we make it colder. The hotter it is, the faster these things move, the colder it is, the slower they move. And so by changing the amount of heat that they have, by changing their temperature, we change how fast they're moving. 자, 여러분 아주 쉽게 영어지만 조금 굉장히 좀 해석보다는 크게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으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 번 더 자료 한 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두세 번 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거 오늘 좀 짧은 건데 하나만 더 보고 이번 지금 다음 시간으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상변화에 대해서 삼중점에 대해서 상평행
graph the pressure, and so pressure is increasing as we move up. And on the x-axis, we include temperature, and so temperature increases as we move from left to right. And there's a couple of interesting things that we can see with a phase diagram. We can tell the state of matter for a substance at a given temperature and pressure. So for example, this represents water, this phase diagram. And so on this graph, right about here would be standard atmospheric pressure, which would be 1 atmosphere or 101.3 kilopascals. And then right about here would be 0 degrees Celsius, and so that's the freezing point of water. Now if we connect these lines, we can see that they meet right about here. If we look at the boundary, this is the boundary between the states of solid and liquid. So this line right here represents melting and freezing. So at 1 atmosphere, standard atmospheric pressure in 0 degrees Celsius, we could say that is the melting point and the freezing point of water. Now if we extended this line right here at 1 atmosphere out like this, we're going to get to another point here, and if we bring this line downwards towards the bottom, I think we can make a prediction as to what the temperature would be. We're on the line where a liquid is going to be turning into a gas. We're going to cross this barrier, which means we're going to have boiling, and so this would have to be 100 degrees Celsius for water, because that's the temperature that water boils at. Now there's some other interesting things here. So we have these boundaries where we can have solid turn into liquid, liquid turn into gas. We can even have solid going straight to gas. We call that sublimation. We also have a point right here where all the different lines converge, and we call that the triple point. At the triple point, we actually get solid, liquid, and gas all existing at the exact same point. The triple point is a really amazing phenomenon, and it happens at a very low pressure and low temperature for water. So we're way down below atmospheric and a little bit less than freezing for water. And we would literally see some liquid water that was frozen on top, so some ice, and we'd see it bubbling away as it boils as well. There's one other point that we could see here, and this is called the critical point. At this point right here, we no longer have a liquid and a gas existing at the same point. So if you can imagine boiling water, like in this kettle right here, we can see that we have both states of matter. There's liquid water, and you would probably see the steam rising, which is that vapor, as the liquid turns into a gas. Now once we hit the critical point and we move out beyond this area, so if we're anywhere kind of in this region right here, we're going to have something called a supercritical fluid. And that supercritical substance is at the point where there's no longer a separation between liquid and gas. It just kind of becomes one thing. So it's kind of halfway between a liquid and a gas. So this is our phase diagram. That's some of the information we can gather from it. Some of the ways that we can change states include, number one, heating. Now this is probably the most common one. If you take some water and put it into a pan like this, put it on the burner, we're going to start raising the temperature. And so if we're sitting here with frozen water at this point and we just don't do anything to the pressure, we just start raising up that temperature, we'll eventually turn that substance into a liquid. Now we can also leave the temperature alone, so not adjust the temperature at all, and simply change the pressure. So here's an example of this. This is called a bell jar, this apparatus, where we have this plate here, we have a bunch of holes in the top, and this jar, this glass jar that would fit over top, and we can create a vacuum inside that jar. So if we took a glass of water, put the bell jar on top, we have to attach here a vacuum. So we have this vacuum here that would start to suck out the air from this bell jar, lowering the pressure, so the pressure would decrease inside this jar. We could change this substance state without even touching the temperature. So maybe we're right here at standard pressure. It's hot enough to be a liquid, this water inside this glass, and we slowly lower the pressure. We could eventually turn that substance into
to a gas, and we can start boiling it without even changing the temperature. We'll take a look at one last comparison here. We have two different phase diagrams, one for H2O, water, and one for CO2, carbon dioxide. Each substance is going to have a different looking phase diagram based on its unique properties. So for water, we can have water changing from a solid to a liquid at standard pressure. So remember, this is 1 atmosphere, and we had right here 0 degrees Celsius. And so at that point, we can see it's going to melt, right? It's change from a solid to a liquid. With CO2, if we had 1 atmosphere of pressure, that's standard pressure, and we started heating up that CO2 at standard pressure, it would pass directly from a solid to a gas. And this is why, if you've ever seen CO2, another name for it is dry ice, you can see it just starts kind of giving off smoke. So you may have seen something like this before. This is dry ice that's subliming. It's turning straight from a solid into a gas, and we get all that different vapor there. So every substance has a different looking phase diagram, and you can change the state of a substance by changing the temperature or changing the pressure. And so those are phase diagrams. 자, 여러분, 그 설명을 나름 잘 하신 것 같는데요. 아무튼 그 물과 이산화탄소의 어떤 그 차이점,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압력하고 온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어떤 두 가지 물질의 특성이 있다는 거요.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수업 1은 이렇고요. 다음 파일에서는 여러분들 시험 공부에 좀 도움이 되려고 기말고사를 비대면으로 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기하 구조까지 그까지 시험을 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각각 제가 이미 지금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문제 각각에 대해서 이미 미리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크게 뭐 어려운 점이 없을 것 같는데, 물론 이제 또 뭐 화학에 대해서 또 뭐 이렇게 별로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게 원래 이거 머리에 오른쪽에 과학적인 그게 왼쪽 좌측 내에서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오른쪽에 또 그 문학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또 더 빨리 적응이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마다 다 특성이 있고 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더라 해서 뭐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실망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자기들의 개성과 그게 있으니까, 아무튼 제가 지금 다음 시간에는 다음 파일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기말고사에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하게 각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씩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